네, 5월 마지막 거래일 시장 상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은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월 초에는 상당히 좀 강했었지만 월 후반 들어서 지표 부진, 달러 흐름, 그리고 그리스 악재 등으로 발목이 잡힌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장 역시 하락장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64%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5% 내리면서 5,070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나왔었던 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기다렸었던 GDP 성장률 예비치, 그러니까 수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전에 발표됐었던 예비치가 0.2% 증가였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좀 쇼크 수준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이날 발표됐었던 수정치가 0.7% 감소로 기록이 됐습니다. 무역 적자 쪽에서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시장이 0.8% 감소해서 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날 예상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았던 점 특징적입니다. 오히려 그 외의 지표들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카고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46.2를 기록하면서 50을 하회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90.7 기록하면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큰 반전 없이 하루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8,010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고요. 그리스 악재 그리고 달러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월 초반에 상당히 좀 선방을 했었고요. 월간 단위로는 0.95% 상승으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시가가 고가가 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저점을 크게 낮추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또 앞서 마감했었던 유럽 증시에서 그리스 우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6월 5일에 그리스의 IMF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 경계감이 뚜렷했던 것 역시 투자 심리,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대형주 전업종에 걸쳐서 하락했던 가운데 S&P 500 지수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2,107포인트 선이었었고요.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0.8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사상 최고치 2번을 경신하면서 월간 단위로는 1%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이날 하루 동안의 장중 변동폭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보합권 전환까지도 올라서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반도체 종목 내에서 M&A 이슈가 있었던 것도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0.55% 내리면서 금요일 종가는 5,070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0.4%의 하락. 하지만 나스닥 지수 5월 내내 사상 최고치를 상당히 많이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월간 단위로는 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월을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이날 금요일장에서까지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악재였었던 그리스 이슈 그리고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5월 마지막 거래일 이슈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이틀 연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GDP는 우려했던 대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nother first quarter shocker. US GDP falls 0.7%.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0.7%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0.8% 감소에서 1% 감소를 점쳤던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개선된 수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수정치였던 예비치였던 0.2% 증가보다는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 폭설로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또 달러 강세로 기업 수출이 감소하면서 1분기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서부 항만에서 벌어졌던 근로자들의 파업 역시 1분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면 1분기 수출이 7.6% 감소하면서 잠정치였던 7.2%보다 더 악화됐고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수정치는 1.8% 증가에 그치면서 예비치였던 1.9% 증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1분기 부진이 일시적인 둔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 애슈어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부진한 1분기 GDP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시장에 더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경제 지표들의 부진이었습니다. 특히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는 이 위축을 가르치는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Business activity contracts in Midwest.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시카고 5월 구매관리자 지수는 46.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전월 수치였던 52.3과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53을 모두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바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주문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간 신규 주문은 13.8%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이 모두 50을 밑돌면서 위축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이 1분기 GDP 부진에 대해 경제 부진이 일시적이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필립 어글로우 M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월 수치까지 부진하게 나온다면 2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하락 종목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5개 종목이 올랐고 25개의 종목은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제조사가 상당히 좀 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항공제조, 보잉사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애플 등 IT 종목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머크사, 인텔,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5개 종목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가 상당히 부진했던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1.3%, 항공제조인 보잉이 1.17% 큰 폭으로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날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이날 IBM과 더불어서 애플 모두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낙폭을 크게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자카드, 아멕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룹, JP 모건 체이스까지 금융주도 하락에 동참했는데요. 반대로 선전했던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제약주가 선방을 했습니다.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IT 종목이 부진했던 가운데 인텔은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텔은 1.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는데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주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산업재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금융과 반도체, 소매 판매 일제히 동반 하락이었었고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0.11%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날 M&A 소식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 가운데 M&A 소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알테라 인수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이 인텔의 알테라 인수는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M&A 성공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두 기업 주가 모두 올랐습니다. 인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2% 상승으로 마감지였었고요. 알테라 역시 함께 상승했습니다. 4% 오름 시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M&A 소식 하나 더 살펴보시죠. 미국 의료 서비스 기업이죠. 휴마나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매각 방침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부터 이를 인수하기 위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생명보험사인 시그나가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빠르게 좀 인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졌습니다. 휴마나의 주가는 이날 2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보험업계 구조 재편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제약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특징적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어두웠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종목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또 다른 반도체 업체 알테라 인수에 임박했다는 이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두 기업의 주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Intel nears $15 billion deal to acquire Altera.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인텔은 이 알테라 인수를 위해 협상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인수 규모가 최대 15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인텔의 이 M&A 규모상 사상 최대 규모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부터 알테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결렬된 바 있는데요. 알테라가 인텔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알테라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내부에서 인텔과의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인수합병이 완성된다면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역대 2위의 M&A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서 뉴욕 증시에서 알테라의 주가는 4% 급등했고 인텔의 주가 역시 1.27%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건강보험 회사인 휴마나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 휴마나가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Health Insurer Humana explores sal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휴마나는 현재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이 회사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 매각과 관련해서 휴마나는 현재까지 에트나 또 시그나 등 다른 건강보험 회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시그나가 이 휴마나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휴마나는 미국 내 4위 보험회사인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휴마나는 미국 주정부의 건강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통해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오바마 케어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42%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따라서 오바마 케어로 업계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휴마나가 다른 회사에게 인수합병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휴마나의 주가는 20% 급등했고요. 에트나의 주가는 1.36%, 또 시그마의 주가는 3.65%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아울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주요국 증시는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영국 푸츠백 지수가 0.8% 비교적 낙폭이 크지 않았었고요. 이날 독일 닥스 지수가 2% 넘게 하락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2.5% 내리면서 5,000포인트 선을 지지했지만 5,007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스 악재를 두고 계속해서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날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국 쪽에서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주째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소식에 공급 우위 장세가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유가는 4.5% 크게 올랐고요. 60달러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국제유가는 월간 단위로는 1.1%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금값 보겠습니다. 달러와 약세, 그리스 우려감에 따라서 소폭 올랐습니다. 온당 0.1% 올랐고 1,189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5월 동안의 금값이 0.8% 올랐는데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권으로 접어들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내린 가운데 부실당 3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몇몇 종목들의 호조에 힘입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 올랐고요. 745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가 4% 올랐고 BDI 발틱 운임지수는 1포인트 오르면서 59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원 40전 올랐고 1,108원 20전 종가를 썼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96.90포인트 달러 인덱스 흐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소폭 내렸죠. 2.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시황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름 날씨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여름이 왔다 이렇게 좀 규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